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헷갈립니다. 숫대주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보시기 더 편하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박상윤 검사의 청문회 스페셜 영상들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직접 시청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가 단순한 기업 자금이 아니라 경기도 대북 사업비와 방북 추진 비용을 대신 낸 돈인지 그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경기도와의 연결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수사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들 전반에 조작 기소와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이를 조사하겠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 따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대장동, 대북 송금, 서해 피격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흐름입니다. 박상윤 검사가 증인으로 불린 이유도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측 진술을 회유하거나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박상윤 검사 쪽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결국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특검 명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치적 국조라고 반발하였습니다. 박상윤 검사는 이런 이유로 국조특위에 출석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본인은 선서 뒤 답변이 위증고발과 특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 함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로 단독 청문회를 열었고 박상윤 검사는 그 자리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허구이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반박하며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고 결국 현재 쟁점은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의 실체뿐 아니라 당시 수사가 적법했는지 박상윤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인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국면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박상윤 검사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의 서들을 보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또 용정초등학교에도 가봤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구절 저도 참 애용하는 시구절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헷갈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뭔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상권을 장악을 하고 소위 말해서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인 룰 오브 로, 법치가 있는데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공화국, 이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저 집단이 민주당이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범죄 혐의 12가지, 그렇죠? 12개죠. 또 사건이 8개죠. 또 재판이 5개입니다.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재판까지 이 진행이 안 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다 재판 5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망 또는 판결,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68조 2항에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의 판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4조에 나와 있는 소추는 형사상 소추를 이용한다. 그쵸? 동감이시죠?
예, 우리 일단 헌법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일단 누워버렸죠. 저절로 그냥 5개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만 헌법 그 자체 조문을 보면은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84조는 소추에는 기소만 당한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서 사법 파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법관 증언했죠. 14명에서 26명을 증언시킵니다. 그러면 14명에서 22명을 증언시키는데 아르헨티나의 칼로스 베넴은 집권하자마자 5명의 대법관을 9명으로 늘렸고요. 또 누구예요? 유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명의 대법관을 32명으로 했어요. 완전히 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었고 또 차베스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시키는데 22명을 본인이 다 임명을 합니다. 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걷다가 사심제 들어가죠. 또 사심제, 소위 말해서 헌법 재판소까지 가게 하는 거 있죠. 법 왜곡죄. 수사를 하든 판사 판결을 하든 전부 다 법 왜곡죄로 걸면은 대법원을 대통령이 다 임명해 버리는데 이 사법 질서가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의 나라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재명의 전용 법원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 이 파괴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롭게 참 이 대장동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 특위라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특위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당이 짜놓은 각본에 의한 답정너 이재명 재지우기 국조특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면은 8조제 보면은 국정조사는 소위 말해서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이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죠. 예, 명백히 위반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네, 위반이죠.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를 한번 보면은 3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증인이 나왔을 때 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위험이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 이 소명할 기회를 주게끔 돼 있죠. 네,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 돼 있죠. 규정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그걸 있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징계법 8조에 보면은 1, 2, 3, 4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징계법 8조죠.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사 징계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받지 못했죠. 제가 어떤 징계 혐의로 지금 직무집행이 대한 통보가 정지되었는지도 제가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로운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별도의 청문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고자 하는 저희 이제 충정을 알아주시고 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증인 참조인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현지, 소위 말해서 설주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한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요. 이런 식의 증인 때문에 제가 절차 때문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북 송금 사건의 이 전체 개요를 알고 있고 예. 김성태, 이화영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서민석 여러 가지 주요 네. 핵심 증인들이죠.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또 안부수까지 네. 예,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증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태동이 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증언이 바뀌고 진술이 바뀌고 결국에는 전부 다 정권을 보고 누워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박상용 검사의 얘기가 맞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이 증인들 아니면은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증언 번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확정이 된 것은 800만 불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쌍방울에 의해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명목은 스마트폰 대납 그리고 방북 의전 비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두 이런 국회에서 적법한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증거에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와 반하는 내용들을 지난 국감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어 파티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줬냐 안 줬냐의 문제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국민 대세계를 위한 사기극이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데리고 가는데 가장 강력한 2017년도 대선 후보에서 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척합니다. 안 데리고 가죠. 그러면 그래야 부랴부랴 2019년 겨울부터 해서 야 내가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북관계를 빨리 틀어야 되겠다 해서 이화영 경제부지사를 갖다 놓은 거고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옛날부터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서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형 호재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예. 대북 사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를 대권으로 띄우기 위한 한 작업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평화 이북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시기를 그런데 김성택 쌍방울 회장하고 심양에서 만나고 뭐 또 필리핀을 갔다 오고 어쩌고 하는 이 사업이 경기도 지사한테 당연히 뭐 서류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인지 보고 관여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100% 확신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일정이나 인식 없이 그대로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상-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